자, 여러분 2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취득세 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그랬습니다. 1번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과 조정상 지역 외에 1세대 2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가격에 따라 1에서 3%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나왔었지만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과 조정상 지역 외에 1세대 2주택을 유상 취득했다. 취득가격에 따라 1에서 3%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죠. 취득가격 6억 원이야 1%, 6억 초과 9억 원이하는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고 3을 빼고 또 100분의 1, 100분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그냥 7억 5천일 때 몇 프로? 2%. 9억 초과면 몇 프로? 3%.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예. 그러면 2번 질문 봅니다. 주택을 신축한 이후 해당 주거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의 취득세 세율을 정한다는데 아닙니다. 이거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정합니다. 주택을 신축한 이후 그 주택의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세 세율을 정하지 않고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 일반 토지의 취득 세율을 정합니다.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정하니까 몇 프로를 정하겠습니까, 여러분? 4%.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정합니다. 4%를 정해요.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세율과 건축물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될 때 그 증가된 부분에서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은 다르다 그랬는데 다릅니까? 동일합니다. 건축물 우리가 신축하게 되면 원시 취득이니까 2.8% 적용합니다. 2.8%. 근데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를 합니다. 그래서 증축하거나 개수를 해서 이렇게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증축하거나 개수를 해서 이렇게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전체가 아니라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원시 취득으로 보아서 세율을 정해요. 그러니까 원시 취득 보니까 2.8%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요거 2.8%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세율은 2.8%로 동일하다. 네,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4번 질문 계속 보겠습니다. 별장, 자, 고급 오락장, 골프 연습장, 고급택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과 중과기술의 4배 합한 세율로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이거? 골프 연습장이요. 자, 그래서 골프장이지 골프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실상 재산인 거지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 회원권 아니에요. 또 고급 승용차나 고급 항공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주택 같은 것을 취득할 때 사실상 재산으로서 표준세율과 중과기술 몇 배? 4배 합한 세율을 정합니다. 고급 오락장용 5번 질문입니다.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30일 나왔는데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국가, 지자체 등이 매각했을 때 그 매각 통보만 30일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며칠입니까? 60일입니다.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다 60일이에요. 납세문자 신고할 때는 다 60일입니다. 고급 주택이나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며칠? 60일 내에. 고급주택이나 고급락장이 안용도를 사용하는 경우에 중과세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60일입니다. 취득세에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의 매각 통보만 30일이고 나머지는 다 60일입니다. 1번 정답이고 27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기업번에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한다. 여러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가 국수공판법 부아싸 사실상 취득가격이지 유상 취득했을 때지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 무상 취득.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취득이라든가 또 무상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거 유상 취득 무상 취득 틀렸습니다. 니은번 봅니다.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등기가 된 경우라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자, 여러분, 요거 등기가 된 경우라도 여기가 틀렸죠? 네,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요 계약 해제죠. 예, 유상승계수익이나 무상승계수익이나 요 계약 해제한다고 보세요. 예, 여기. 유상승계수익이나 무상승계수익이나 계약 해제는 봅니다. 자, 이거 계약 해제인데요. 계약 해제. 유상승계수익이나 무상승계수익이나 똑같습니다. 입증 서류만 한 가지 차이가 날 뿐이지 계약 해제 유상이든 무상취득이든 유상 무상 취득의 경우에 계약 해제 먼저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가 되고 계약 해제된 사실이 화해 조서, 인납 조서, 공정 증서, 그다음에 계약 해제 신고서 등에 의해서 여기에 입증이 되면 등으로 입증이 되면 해제된 사실 입증이 된다. 그러면 요 결론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겠으면 돌려주고요. 그런 거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서 등기 된 경우라도 입증이 될 때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등기 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아셨죠, 여러분? 계약 해제, 유상승계 취득이나 무상승계 취득이나 똑같습니다.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D급번입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 중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골프용권을 취득 후 신과장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과산세, 산수세계 80%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틀렸습니다. 자,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뭐는? 회원권에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과장고 매각했다, 걸렸다, 산수세계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적용됩니다. 근데 산수세계 80% 중과산세 적용하는데 다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 일반과산세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토지 지목 변경, 과점주지,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중에서 회원권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과장 매각하면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요. 먼저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단 회원권, 골프용권 같은 회원권은 예외입니다. 회원권은 취득 후 신과장 매각하면 회원권 등은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중과산세를 적용해요. 취득 후 신과장 매각하면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자, 회원권은 중과산세 적용해요. 그래서 여기 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토지 지목 변경 같은 지목 변경 등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싸리 조세를 포탈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 지목 변경 등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일반과산세만 적용됩니다. 취득 후 신과장 매각했을 때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아요. 근데 단 회원권 애들은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취득 후 신과장 매각했을 때. 예?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틀린 것은 다 틀렸네요. 네, 그래서 다 틀렸고요. 28번 문제로 갑니다. 28번 문제 보니까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를 납부해야 한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런데 단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든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든 상속 증여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언제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상속 증여 포함이에요. 취득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상속 증여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2번이요.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했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할 때는 다음 달 언제까지요? 10일까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납세를 관하는 지자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거는 주로 옳은 지문으로 주로 나왔어요. 취득세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고 등록면허세 똑같이 나오는 내용인데 하여튼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어떻든 간에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주로 옳은 지문으로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사치성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중과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만 표준세율과 중과균세를 내비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거지, 등록면허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과산세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비교해 보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할까요? 자, 사치성 재산과 그러면 중과산세를 보세요. 사치성 재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과산세 규정이요. 이런 것이 중과산세 규정이 취득세는 있는데 자, 이거 봅니다. 취득세는 이런 규정이 취득세는 중과산세,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 이런 게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이런 것이, 자, 취득세는 있는데 이거 지워야 되겠네. 자, 등록면허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나 그 다음에 또 이 중과산세 규정이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4번 지문입니다. 부동산 등기 경우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등록면허세 여러분요, 예,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잖아요.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없고 최저한세 규정되니까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6,000원 징수하는다. 그래요? 아닙니다. 등록면허세는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받습니까? 6,000원 받습니다. 무조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징수합니다.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없고, 오히려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6,000원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4번이 틀렸네요. 네, 4번이 정답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받습니다. 징수하지 않는다 틀렸고, 5번도 주로 옳은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없어요. 채권 금액에 의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근저당권은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지만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채권 최고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그 의미예요. 그래서 5번 맞습니다. 이거 주로 옳은 지문으로 나오고요.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문제 보니까 다음 자료에 의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으로 옳게 연결된 거 그랬습니다. 토지 지목을 밭에서 대지로 변경하는 경우고, 지목 변경 전 지목 변경 공사 착공 1년제 결정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가의 토지 시가 순액이 1억 원, 지목 변경 후의 시가 순액이 5억 원이 됐습니다. 개인이 지목 변경하는 경우로서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는 뭐가 과세 표준이 돼요? 증가한가액. 그잖아요. 취득세는 증가한가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자, 보세요. 취득세는 지목 변경의 경우에, 자, 밭에서 대로 지목 변경됐다. 1억에서 5억이 됐으니까 증가한가액 얼마요? 4억 원이 과세 표준이고, 여기다가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정하느냐? 간주 취득의 경우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하죠.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하잖아요. 4억에 2%니까 얼마입니까? 800만 원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등록면허세, 지목 변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건당 얼마? 6,000원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건당 6,000원. 그래서 산출세가 얼마? 6,000원이요. 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목 변경의 경우,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 취득세는 증가한가액 과세 표준하고, 그 다음에 세율은 어떤 세율?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하고, 지목 변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건당 얼마? 6,000원 적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는 800, 등록면허세는 얼마? 6,000원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0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2021년도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의 토지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기준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오, X요.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재산세는 여기다가
자,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는 시가 순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개별 공시가에다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요.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 토지는 몇 프로입니까? 70% 곱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안 곱해서 틀렸습니다. 1번 그래서 정답입니다. 자, 1번 정답이고 2번 보겠습니다.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과세 표준은 개인 소유 재산과 달리 계산되지 않으므로 시가 순액을 기준으로 한다는데, 자, 여러분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재산세 과세 표준은 항상 뭐로 합니까? 시가 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그게 토지 건축물 주택일 때는 시가 순액에다가 반드시 뭘 곱하고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70%. 주택일 때는 몇 프로? 60% 곱합니다. 3번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005에서 035%까지 4단계 추가 전세를 정한다. 그렇죠? 일반적인 주택은 01, 04, 0.1에서 0.4, 01, 04, 4단계 추가 전세를 정하는데, 우리가 올해부터 이제 1세대 1주택자로서 공시가격 6억이었다 9억으로 바뀌었죠, 최근에? 그래서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더 깎아줍니다. 005에서 035%까지 몇 단계? 4단계 초원수율입니다. 그래서 최저 005, 0.5%까지 지정됩니다. 4번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건비, 건축물은 세율 구조 어떻게 되었어요? 건비, 건축물은 비례 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건비. 토지는 세율 구조가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류였더라. 분비, 종류, 별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은 건비고. 그 다음에 5번 주택을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하는 과세표준액에 주택 세율을 정해서 세액을 계산한다. 포인트는 여기 건물과 토지 어떻게 한다? 합산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여러 채 동일한 신고하는 구역 내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따로따로 각각 계산합니다. 소유자별 합산하지 않고. 근데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든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든, 자,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는 합산한 과세표준액의 주택세를 정하는 거지. 구분 계산한 이러면 틀려요. 자, 주택은 주택별로고 건물과 토지 합산하는 과세표준 금액이지. 이거 여기 포인트입니다.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항상 어떻게 한다?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액인데 구분 계산한 이러면 틀려요. 꼭 주의합니다. 다 시험에서 중요한 질문들이고, 자, 올해 또 3번 질문은 개정세법 내용입니다.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31번 문제.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지역번에 해당 연도분에 재산세 이렇게 그 박스형 문제가 잘 나오죠. 예. 해당 연도에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7월 31일 납부기한으로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토지분은 무조건 납기 언제입니까? 9월 16일, 9월 30일입니다. 주택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요 지역번 지문은 시험이 몇 번 나왔습니다. 하여튼 주택분만 그렇지 토지분은 무조건 9월 달입니다. 20만 원 이하더라도. 니은번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으로 구분한 납세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서 늦어도 납기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입니다.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고요. 그 다음에 임시로 사용해서 건축된 지방세법상 살성재산에 해당하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한다. 과세 기준을 현재 1년 미만이고 비과세인데, 다만 고급 오락장 같은 사치성 재산이 들어있다.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치성 재산 들어있으면 무조건 뭐다? 과세입니다. 지방세에서 살성 재산 들어있으면 비과세에서 사치성 재산 들어있으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그래서 고급 오락장 건축물이기 때문에 과세입니다. 그래서 다 틀렸네요. 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봅니다. 고자 갑이 주택을 수여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95%고요. 1번 단독소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1억인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과세표준 9,500만 원이 다른데, 이거 잠깐 어떤 얘기인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최근에 법이 통과는 안 됐어요. 법은 아직 통과는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정부 여야 합의로
보세요. 우리가 여야 합의로 이게 이제 지금 개정된 내용,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이제 임시국회든 뭐 본회의 넘어갈 건데 조금 아직 법이 통과 안 되기 때문에 좀 위험하긴 한데 일단 근데 여야 합의가 된 거라 이거 이제 통과될 건데 우리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 신고할 때 보세요. 1세대 1주택이다.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입니다. 그럼 종부세 과세 표준을 구할 때, 과세 표준 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공시가격 합계. 만약에 1세대 1주택인데 만약에 11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자, 그러면 공시가격으로. 그러면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요. 현재는 얼마를 공제했어요? 3억 원을 공제합니다. 3억을 공제하고 그리고 11억이면 안 되는데 자 일단 현재까지는 10억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3억 기초 공제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얼마를 공제해요? 6억 원을 공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을 몇 프로? 95% 곱해서 과세 표준을 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래서 기초공제 3억 원을 해줘요. 그리고 6억 빼고 원래 6억 공제하니까 주택분은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 공제해? 9억. 그래서 1억이니까 10억에서 9억 빼서 1억이니까 거기다 95%니까 얼마? 9,500만 원 이렇게 구하잖아요. 근데 이게 현재 법령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지금 여야 합의로 재정 소위원회 통과했고 상임위 통과하고 이제 본회의 아직 통과는 안 되는데 뭐 2% 1세대주택자는 상위 2%만 과세한다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건 없어지고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럼 요번에 이제 개정되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기초공제를 이제 얼마로요? 5억으로 올려요. 자, 기초공제를 5억으로 올려. 그러면은 요번에 이제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요번에는 이게 이제 공시가격으로 12억인 주택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2억이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기초공제 3억 해주는 걸 얼마로 5억으로 바꿔요. 그리고 6억 공제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공제? 11억 원을 공제해요. 1세대주택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12억에서 11억 빼니까 거기다가 공정시장가율 95% 곱하니까 얼마? 9,500만 이런 거예요. 지금 요 문제. 그래서 요 문제는 좀 위험성은 있지만 개정 내용 요게 이제 올해 종부세 부과 부분부터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이 공포되는 거를 봤을 때 이번 10월 달 우리 시험 실시 당일날 시행 중인 법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위험성은 있지만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을 알아두세요. 제가 만약에 개정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요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기초공제를 5억 원으로 해서 실적으로 11억까지 과세되잖아요. 1세대 1주택만 단독 1세대 1주택만 그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11억까지. 근데 법안이 통과 안, 종전에는 지금 9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 거고요. 자, 그런 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 문제 꼭 이해하시고요. 공시가격이, 11억으로 돼 있네? 이거 12억으로 고쳐야 되는데. 자, 요거 11억을 얼마로요? 12억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1억을 얼마로요? 12억으로 고칩니다. 아이고, 11억까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자, 답이 없게 돼, 요것도 답이 될 수 있으니까 12억으로 고칩니다. 32번 문제, 1번 지문은 12억으로 고칩니다. 공시가격 12억으로 했을 때, 지금 이제 기초공제 3억에서 5억으로 바뀌고, 자, 이렇게 해서 11억까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하면 12억에서 11억 공제하면 실적으로, 그러면 1억 되고, 그럼 95%에서 9,500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12억으로 고칩니다. 1번 지문을. 2번 봅니다. 만약 갑이 합산배제 신고를 한 임대주택과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등록 문화재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우리가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계산할 때 등록 문화재주택이라든가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주자가 만약에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과 문화재 보호법에 등록 문화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주택자로 본다 그러면 자, 주택이 하나가 있고 또 얘가 이런 주택이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1세대주택자로 봅니다. 만약 갑이 보유하는 주택이 별장이라면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4%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과세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고급택 포함, 별장 제외. 4번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구분양에서 합간날로부터 합감으로써 일세를 구성하는 경우 최초 합간날부터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은 그 최초 합간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주택을 소유한 자와 그 합간자를 각각 1세를 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은 1세 주택자를 혜택을 줍니다. 노부모 동거분양 10년.
혼인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는 몇 년? 5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봅니다. 5년 동안은. 자, 그래서 이거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만약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자라면 세부담 상한율은 300%다 그랬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종부세 세부담 상한 요거 주택분의 경우에 특별히 주의할 것은 여러분들이 주택분의 경우는 이건 좀 써드릴게요, 여러분들. 세부담 상한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세부담 상한.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세부담 상한이요. 재산세하고 한번 다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이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 150%. 3억이든 6억이든 초과했든.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어가지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하면 130%. 그래서 주택부는 6억 초과하더라도 150%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130%. 눈 뜨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경우에 조정상 지역을 제외한 2주택 이하다. 자, 그러면 2주택 이하다. 그러면 요거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150%.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부자들이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150%예요. 조정상 지역 제외하고, 자, 그 다음에 조정상 지역 외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거나 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다. 자,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이다. 자, 그러면 세부담 상한선 몇 프로라고요? 300%고, 이게 300%고.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는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 법인은 세부담 상한선, 주택분 세부담 상한선 적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법인은 적용 없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는 별도든 종합이든 토지든 부자들이다 보니까 150%예요. 그래서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150%입니다. 자, 재산세, 토지건축은 부자들이니까 150%예요. 근데 종부세에서 주택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일 때 이것만 주면 되죠? 몇 프로? 300%라는 거. 법인은 세부담 상한선 주택분 적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토지는 법인도 세부담 상한선 구별하지 않으니까 150% 적용돼요. 주택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세부담 상한선 재산세와 비교해가지고 올해 개정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연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필기 있다 하시고 문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32번 문제는 몇 번이 정답입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하여튼 1번 지문은 11억으로 바꾸고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문제 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상속받은 1세대 1주택을 등기하고 양도했다. 이에 관한 양도세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보유기간,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6개월, 상속인의 보유기간이 8개월입니다. 동일 세대인이 아닌 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도 양도당시 1주택인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다 언제 시작돼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보유기간이 기산해요.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어느 경우? 세율 적용 시에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기산하고 나머지는 다 상속 개시로부터요.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몇 년 보유해야 돼? 2년 보유를 해야 되는데 2년 보유할 때 그때 지금 얼마 보유한 거예요? 8개월 보유요. 자, 상속인의 보유기간만 갖고 상속 개시일로 따지니까 보유기간이 8개월 보유했으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거래가로 본다는데 여러분 양도속세에서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 계산할 때 상속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요. 양도가액은 이번에 실제 양도한 가액인데 실제 취득한 가액을 어떤 걸 할 것이냐. 상속 증여받은 자산은 공짜로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빵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실제 취득한 가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양도일 현재 아니에요.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 개시일 현재예요. 상속 개시일 현재. 또 증여받았을 때는 증여일 현재고 양도일 현재 틀렸어요. 또 기준시가를 한다 그러면 틀리고 원칙적으로 상속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이죠. 이것을 취득 당시에 실거래가로 봅니다. 자, 그래서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어떤 것을 실제 취득한 가액으로 하느냐?
상속 개실현재, 증여받았을 땐 증여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서 평가가액으로 합니다. 그런 거지 기존 시가로 한다, 추계 방법으로 한다, 다 틀려요. 아니고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가액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입니다. 장기 보유통지를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특공제 받으려면 몇 년? 항상 지문에 장기 보유통제 나왔다. 그럼 몇 년? 3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장특공제 적용 시에 상속받은 자산은 보유기한이 언제부터 시작하냐? 상속 개시일로부터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받을 수 없어요. 3년 보유 못했으니까 8개월밖에 보유 못했잖아요. 장특공제 못 받아요. 4번 양도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니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있다고.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므로 6에서 45%의 초과 누진세를 적용받는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예? 자 봤잖아요. 세율 적용 시에 만약에 상속 개시로부터 보유는 기산했으면 8개월 보유니까 70%였겠지만 1년 미만 주택. 그렇지만 세율 적용 시에만 피상속인 주택일부터 보유는 기산하니까 2년 6개월 하고 8개월 합치니까 3년 몇 개월 보유했잖아요. 즉 2년 이상 보유했잖아요. 그러니까 6에서 45% 초과 누진세를 정합니다. 주택 및 조합임시권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이면 6에서 45%예요. 예? 자, 그래서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 개시로부터가 아니라 어느 때부터 보유연이 기산한다 상속받은 자산은 비상속인 주택으로부터. 그러니까 2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6에 45% 초과 누진세를 정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보유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거예요. 상속받은 자산, 역사가 다 상속 개시로부터인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비상속인 주택으로부터다. 5번 정답이고요. 34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 101조 양도수계 부당행위 계산 부임 규정 중 증여 후 우회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다만 양도수익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1번이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 이율과세 적용을 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포함해서 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로부터 6년이 된 때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뭐가 틀렸어요? 이율과세 특례 적용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6년이 되는 때 양도한 경우에는 이것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배우자 직계 우리가 이율과세 특례요. 이율과세 특례는 특수관계자 간에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 부당하게 계산했을 때 그 부당하게 계산된 계산을 부인하는 특례입니다. 부인하는 특례 중에서 하나죠. 부인하는 특례. 이 부당계산 부인 특례는 두 가지 유형이 있죠. 하나는 특수관계자 간에 증여 후 우회 양도가 있고 증여했다가 우회 양도하는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하나는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 양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또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하는 경우에 특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일단 증여 후 우회 양도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겁니다. 증여 후 양도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고 그 다음에 제3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여자, 그 다음에 수증자, 제3자입니다. 이렇게 꺾어지는 그림 항상 기억하시면서요. 증여자, 수증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데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인자를 말합니다. 만약에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를 하면 그때는 이율과세 특례가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그 이율과세 특례 적용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했다가 몇 년 양도해야 돼? 5년이 되는 때 양도를 해야지 6년이 되는 때 아니에요. 5년 양도했다고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게 아니죠.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는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세의 그 부당한 감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과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거죠. 수증자가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해서 요 합한 금액이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한 이 금액이 요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요. 그랬을 때 이 수증자보다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 계산한 세액보다 뭐예요? 더 적어요. 그러면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우회적으로 돌렸다고 봐서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합니다. 수증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양도세 부과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을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럴 때 증여자와 그러니까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 가격이나 취득 시기도 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럴 때 이때 이율과세 특례와는 달리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연대납세 의무 있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기납부한 증여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저 낸 게 있으면 돌려주고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요. 이거 싹 부인하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여받아서 6년이 때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이 특례 적용 안 되니까 수증자 을이 제3자에게 양도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요거 대우자 직계점 2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대우자 직계점 미속은 특수관계에 있어 제외하고요. 또 자산을 증여하는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했어야지 6년이 된 때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양도세액보다 더 적어요. 그러면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은 거 우리도 돌렸다고 봐서 증여자가 그 자산을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수증자가 없다면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한 양도세액보다 이 두 개 합친 게 이거보다 더 적을 때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3번 이의 경우에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입니다. 당초 증여자가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하기 때문에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해서 봅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4번 보시면,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고 4번 보시니까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에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자라고 되어 있네요. 아이고, 증여자한테 양도세가 발생되는 경우에 맞습니다. 증여자한테 양도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이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상속증여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싹 얘네들이 계산을 싹 부인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낸 게 있으면 돌려주고요. 증여자 수증자는 자, 해당 조세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증여 후 우회 양도 쫙 정리해 둡니다.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부당해산 부인 특례가 작년에 문제가 다른 거는 다 나왔는데 요거 정답 질문이었고 나왔는데 이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잘 봅니다. 35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양도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2021년 9월 16일에 상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2021년 11월 16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양도세 예정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내 신고납부합니다. 그러니까 9월 16일에 건물 양도했으면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11월 30일까지. 2번 납부할세액이 1,400만 원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내에 7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래요? 아닙니다. 자, 양도세 분할 납부 2,000 이하, 2,000 초로 나눠서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니까 원래 납기는 최소 얼마? 1,000 내고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자, 얼마? 400만 원을. 자, 4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4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에 있어서 2021년 4월 20일에 대금을 청산하고 2021년 5월 4일에 허가를 받은 경우 6월 30일까지 예정신고 납부해야 한다.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했을 때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허가일 5월 4일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예요? 7월 31일까지. 7월 31일까지 예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양도요. 허가일이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어떤 게 나중인지를 보시면 되고 4번 부담보 증여의 체험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 그 양도일이 2021년 7월 15일이라면
2021년 9월 30일까지만 예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부담보 증여는 다른 건 다 2개월인데 부담보 증여만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 내.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예정신고 납부할 수 있으니까 8, 9, 10월 31일까지 10월 31일까지 예정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부담보 증여 꼭 주의하시고 작년에도 나왔었고요. 5번입니다.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중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 또는 동법 중에 따라 결정경정한세 또는 동법에 따른 수시부가세가 있을 때는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를 공제하고 납부합니다. 이를 공제하고 납부합니다. 이건 뭐가 어떻게 했는지. 자, 공제하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공제하여 납부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부한다 그러면 틀려요. 공제하고 납부합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공제하고 납부합니다. 여기 뭔가 잘못되어 있네. 자, 그래서 이걸 주의하고 여러분들이 공제하고 납부합니다. 계속이어서 봅니다. 36번 문제 봅니다. 그래서 공제하여 납부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정신고 납부할 때도 예정신고 납부할 때 만약에 앞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수시부가세액이 있으면 시험에 나왔었지만 작년에 수시부가 한 세액을 수시부가 하고 공제하고 수시부가세액이 있으면 그 공제하고 납부합니다. 근데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부한다고 작년에 바꿔서 나왔어요. 여기 공제하여 납부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앞에서 세금 낸 게 있으면 빼고 나머지만 납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36번 문제까지만 풀고 밥 먹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36번 문제까지만 보고 밥 먹을게요. 자, 봅니다. 고주자 갑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국외소지의 주택도 주택수계산에 포함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국외소지 주택은 주택수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내만 1주택이면 됩니다. 국내만 1주택이면 돼요. 그 다음에 납부할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이 허용된다. 그래서요? 양도세,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해당 주택 이외의 다른 자산을 양도하지 않고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까 양도세요. 다른 자산 양도한 게 없어요. 지금 하나만입니다. 그러면 예정신고 이행한 경우에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했는데 다음 연도에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뭐하러 또 확정신고를 또 해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네요. 네, 3번 정답이고 4번 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춘 실거래가액 부호금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 보증제를 받을 수 없다. 그래요? 아닙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장득공제 왕창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견별과 거주견별에 따라서 20에서 80%까지 확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없다 틀렸습니다. 5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러면 허위계약서 작성했다는 얘기죠?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양도세 계산한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액 차액과 비교해서 어떤 거? 큰 거예요? 아닙니다. 큰 거만 주면 안 되고 이때는 작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보다 뺀다.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위계약서 작성 나오면 꼭 기억할 거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한다는 거.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 감면 배제. 그리고 작은 금액을 뺀다도 한다? 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례로 기출문제 이거 사례로 했었어요. 뭐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한 산출세액이 뭐 3천, 비과세 안 한다고 계산한 산출세액이 3천,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이 3억, 실지 거래한 가액이 3억.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이 뭐 3억 5천, 그래서 차액이 5천이고, 그럼 이 차액과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한 산출세가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작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뺀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큰 금액 틀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37번 문제는 올해 종부세에 관한 여러분 개정 내용,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 내용을 묶어서 몰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여러분들 이거 정리하면은 이제 이 문제 정리하면 헷갈리는 거 정리될 거예요. 하여튼 일단은 우리 3시까지 오셔가지고요. 3시부터 밥 먹고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37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네.